자, 그래서 오늘은 4시간 연속으로 여기서 실습실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수업하다가 집에 갈 예정이에요. 자, 8-1이에요. 우리 이름 얘기를 6시간째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 해갖고 스타트 했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이름 해가지고 지난 실습 때 살짝 구경해 봤었고 마지막으로 로컬 이름이란 제목으로 해서 이름 3부작이 끝이 날 것 같아요.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저것 했었는데 일단 우리 문장들 중에 이름 사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장들 우리 수업에서 다룬 거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봤던 넘버는 3, 가장 기초적인 거죠. 할당문,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적을 때 인사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내용물을 여러분이 들여쓰기에서 구성할 때 그 인사라는 이름은 모듈의 이름 사전, 여러분의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for문, for C in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C라는 이름이 그 for문을 실행하는 와중에 C는 0, C는 1 등등등 할당문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시점에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되거나 C에 담긴 값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포트문, 여러분이 임포트 타임 하면 타임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공통적으로 실행 도중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for문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for I in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행하는 도중에 I는 어쩌고 저쩌고와 같은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면 그 I라는 이름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 for문을 실행하는 동안. 그래서 그때는 0번 반복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저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그 타이밍에 이름 사전에 이름이 등재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듈 얘기를 했습니다. 모듈, 지금 당장 우리가 임포트문의 정확한 실행 또는 .py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모리 위에 올라가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모듈은 파일입니다. 임포트 랜덤 하면 random.py 파일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 번씩 쭉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우리 이름 사전에 random 해갖고 담아줍니다. 끝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절대 이름 사전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막 괴롭히다가 그러다가 실습을 하러 올라갔었죠.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은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time.sleep 괄호 열고 닫고에서 함수 출식 구성했을 때 그 sleep이라는 함수 이름은 time이라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dir 괄호 열고 닫고 vars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상태로 엔터키 치면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의 내용을 보여준다.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 연산자를 소개를 했어요. 어디 사는 누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타임 모듈에 있는 슬립이라는 이름과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는 이름을 full name이라고 우리 수업에서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time.sleep은 3, 엔터와 같은 게 가능은 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모듈이라 하더라도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을 건드리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아무튼 그런 full name이 아닌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맨땅에 int, 그냥 맨땅에 str 같은 거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int라는 이름의 str이라는 이름은 내 이름 사전,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int라는 이름을 int는 3 엔터와 같은 할당문의 는 왼쪽에 적었었다면 자, 빌트인 이름 사전에 int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을 등재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time.sleep은 3을 하지 않는 이상 명시적으로 underscore built-ins underscore print는 int와 같은 식으로 풀네임을 불러가면서 트롤링을 하지 않는 이상 엔간에서는 보라색으로 적혀있는 이름을 간단하게 사용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렇게 는 할당문의 는 왼쪽에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타이밍에 이름 사전에 이름 등재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 다른 타이밍에 int나 str 같은 이름을 썼을 때는 그때는 scope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이름이 문장 실행하는 와중에 그 안에 어떤 이름이 수식어로서 적혀 있을 때 걔의 이름 사전, 이 모듈의 이름 사전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int란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빌트인 이름 사전을 그 다음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int란 이름이 있을 테니까 여기 적혀있는 int는 빌트인 모듈의 int 형식을 쓰려고 적어놓은 거구나 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트인 모듈에도 int라는 이름이 없다 라면 그때는 name 에러가 뜨게 되겠죠. 우리 딜리트 해가지고 프린트 지워본 적 있죠? 그랬을 때 name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이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로컬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할 건데 지난 수업에서 이제 모듈의 이름 사전, 내가 모듈이에요. 내 이름 사전이랑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 타입 모듈의 이름 사전 사이에서의 스코프 관점을 적용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함수 개념과 모듈 사이에 스코프 관점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일단 이 8-1 수업 내용은 예시 덩어리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예시 8-1 해가지고 그거 다운로드 해보시고 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실행해 보셔도 되고 귀찮으면 요 앞에서 같이 열어놓고 문장 한번 구경해보고 F5 눌렀을 때 실행 어떻게 되나 확인해보고 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짚고 이 뒤에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교님 부산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실습은 없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전반부를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자료를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이 뒤에부터 이제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고 예시 8-1 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왔어요. 잠깐 이거를 여기서 띄우기 위해서 8-1-1부터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건 지금 .py 파일이에요. 그래서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나한테 리스트를 하나를 줄 건데 그거를 프린트를 할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따박따박 프린트 괄호 열고 프린트 괄호 열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어떤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예시 .py 파일에 그냥 그대로 적혀 있어요. 달리 말하면 그냥 그 모듈에 생으로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거나 F5를 누르면 가장 먼저 프린트 이렇게 세 줄을 할 거고 이 밑에 있는 함수 정의를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만큼이 함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정의 funk1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재하면서 그 내용물을 담겠죠. funk1의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funk1의 내용물은 언제 실행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funk1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하면서 내용물을 실행하겠죠. 언젠가 나중에 funk1을 호출한다면 이 내용물 일단은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프린트를 세 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를 프린트 할 거냐? 자, 지금 요 한 줄은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들어있죠. 그거를 지금 함수 콜론 해가지고 지금 나타내고 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 dir 괄호 열고 닫고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을 나한테 던져주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여기도 지금 똑같이 적어놨어요. 다만 위치가 다른 거죠. 여긴 지금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내 이름 사전 한번 이름 목록 꺼내보겠어 하는 거고 방금 전 위에는 모듈에 그냥 생으로 적혀 있고 내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 출력해줘 하고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엔터키 치고 여긴 지금 노말한 할당문 넘버는 3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할당문을 실행한 직후에 내 이름 사전의 이름이 어떻게 등재되어 있나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이제 방금 전까지는 함수 정의였어요. 그 함수 정의를 실행한 다음에 요만큼을 이어서 실행할 겁니다. F5를 누르면요. 그래서 비슷하게 세 줄, 여기서 dir 괄호 열고 하고 있는데 얘도 역시나 그냥 .py 파일에 맨 땅에 적어둔 거예요. 따라서 모듈의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 목록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funk1을 실질적으로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 적혀 있었던 할당문 넘버는 3이 실행되겠죠? 그렇게 할당문 넘버는 3, funk1 안에 적혀 있었던 할당문을 실행한 다음에 모듈의 이름 사전을 한 번 더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름 넘버를
사용을 해서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출력을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한 퀴즈 내볼까요? 자, 과연 여기서 넘버 프린트하면 지금 이 전체 .py 파일에서 넘버에다 뭔가를 담는 행위를 수행하는 문장은 오로지 저 할당문 넘버는 3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는 그겁니다. 과연 맨 마지막 줄을 실행하면 화면에 3이 출력이 될 거냐예요. 당연하게도 3이 출력이 되면 굳이 지금 예시를 7개나 가져오진 않았겠죠? 7개입니다. 조금 슬프게도 네임 에러가 떠요. 이 마지막 줄 프린트 괄호 열고 넘버 이 부분을 실행하다가 오류가 뜹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는 넘버 아직 등재된 적이 없는 이름이래요. 모듈의 이름 사전에도 없고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란 말은 분명히 지금 할당문 넘버는 3을 실행했어요. 왜냐하면 펑크원을 한번 호출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라는 이름은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지금 할당문 실행했는데 등재가 안 됐어요. 일단은 모듈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출력 결과를 다시 한번 같이 구경을 해봅시다. 일단 노멀한 느낌으로 맨 땅에 적어놓은 애들은 늘 봐왔던 그 요상한 이름들만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에는 당연히 그 함수 이름 funk1이라는 이름이 추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맞죠? 그 다음에 funk1을 실질적으로 호출합니다. 따라서 funk1의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funk1의 내용물 실행하는 부분 보면, 자,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dir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내 손에 얻은 리스트를 출력을 해봤더니 이름 사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내 이름 사전 꺼내왔으면 좋겠다. dir 괄호 열고 닫고 vars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모듈의 이름 사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이름 사전을 줘요. 그리고 거긴 현재 이름이 단 하나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자, 지금 비어있는 이름 사전, 그러니까 이름 아무것도 없음을 출력하는 부분이 이 문장이죠. 그 다음에 할당문을 실행해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있는 할당문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dir 괄호 열고 닫고 내 이름 사전 다시 한번 꺼내봤더니 넘버라는 새로운 이름은 모듈의 이름 사전이 아닌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보고 있는 저 원래 텅텅 비어 있었던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까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3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함수 funk1을 한번 호출해서 funk1 내용물로서 넘버는 3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듈 .py 파일 자체의 이름 사전에는 넘버가 등재가 되지 않은 거죠.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발견한 거예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는 모듈의 이름 사전 말고 다른 이름 사전을 추가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걔는 맨 처음에 텅 비어 있고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할당문이니 물론 함수 정의 포문, 그 다음에 임포트문 같은 게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혀 있다면 거기서 새로 등장하는 이름은 우리가 맨날 봤던 모듈의 이름 사전이 아닌 지금 새로 만드는 완전 또 다른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된다는 걸 첫 번째 예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시예요. 자, 첫 번째 예시랑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 예시의 유일한 차이점은 맨 위에 할당문 넘버는 0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를 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넘버는 3 엔터, 아까랑 동등한 할당문을 실행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지금 0 담겨 있는 그 넘버에다가 0 대신 3을 담는 겁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지금 네임 에러가 떴으니까 등재는 안 시켜주나 봐요. 근데 바깥에 미리 넘버라는 이름 등재를 해두면 좀 달라지는 게 있나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은 더 이상 네임 에러가 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3이 나오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실행하면 그렇죠? 당연하게도 0이 나옵니다. 3이 나오면 다음 얘기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자, 왜 0이 나오냐라 질문하면 그건 간단하죠. 맨 처음에 0을 넣어놨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넘버는 3 할당문에서 예쁘게 실행했지만 걔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넘버 자리 0 대신에 3을 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함수 호출 과정에 새로 만드는 별도의 이름 사전에 텅텅 비어있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걷다 3을 담는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실패했어요. 자, 세 번째 예시예요. 이번에는 그 맨 위에 있는 넘버는 0, 그거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대신에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 문장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넘버에서 지구촌 넘버 같은 느낌으로 엔터를 쳐놓은 글로벌 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문장이에요.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아요. 넘버는 3 여전히 있고 맨 아랫줄에서 프린트 넘버 하는 것까지 동등합니다. 우리 목표는 맨 마지막에 3을 출력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5 누르면 3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3이 나오는 유일한 소스는 그 할당문밖에 없어요. 이 코드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할당문 넘버는 3을 실행함으로써 지금 모듈의 이름 사전의 넘버가 등재가 됐어요. 함수 호출하기 전에는 펑크3 함수 이름까지밖에 없었는데 펑크3 호출하고 내용물 해서 끝나고 나서의 이름 사전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넘버가 적혀 있고 거기에 3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둔 이 할당문은 더 이상 함수 호출할 때 새로 만드는 그 텅텅 비어있는 이름 사전이 아니라 모듈의 이름 사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로벌문은 정확히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글로벌 이름 적고 엔터 키 치면 지금 나중에 내가 혹시나 넘버라는 이름 써서 뭔가를 담을 이름 사전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 내 이름 사전, 이 함수 호출 과정에서 새로 만드는 이름 사전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하게는 지금 이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거나 거기 담겨 있는 값을 변경하거나 해달라라고 미리 선언을 해두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넘버는 3, 할당문 실행하기 전 타이밍이랑 후 타이밍 둘 다 함수 안에서 쓰는 그 새로 만든 텅텅 비어있는 이름 사전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는 채로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아까 전까지는 여기에 넘버 등재했거든요. 글로벌문 적었더니 여기에 등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나와야겠죠? 대신에 모듈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예시예요. 나 왜 이렇게 예시 많이 만들어놨지? 이거는 조금 구경해 볼 만한 친구네요. 얘는 이번에는 일단 dir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vars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 이름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 자리에 뭐가 담겨 있냐까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vars 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지금 적어놨어요. 안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원래 텅텅 비어 있을 그 이름 사전이 지금 내용물이 어떻게 되냐를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듈의 이름 사전엔 넘버가 등재가 돼 있고 0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쓰는 새로운 이름 사전에는 3이 등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vars 괄호 닫고 하면 당연히 넘버 하나가 적혀 있을 거고 거기엔 숫자 3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얘랑 되게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함수가 두 가지 버전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펄스랑 글로벌스 두 가지 버전의 역시 보라색 이름의 함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전설 색깔 키워드로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죠? 자, 글로벌의 반대말로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로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아마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함수 정의가 있고 함수 정의한 다음에 모듈 이름 사전도 심심하니까 한번 출력해주고 실질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 결과 보면 이런 느낌으로 튀어나와요.
일단 함수정의 내용물은 나중에 실행될 거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을 먼저 보여줍니다. 모듈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는 숫자 0이 담겨 있어요. 왜냐? 가장 윗줄에 넘버는 0 엔터 쳐놨거든요. 그 다음에 func4로 호출을 합니다. 그죠? 호출을 했기 때문에 내용물을 실행을 할 거예요. 일단 넘버에다 3을 담고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는 내 이름 사전에는 3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locals라고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가 VARS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의 동일한 사전이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네는 실제로 동일한 사전을 여러분들한테 리턴해 줍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VARS나 DIR 해가지고 봤던 그 사전은 로컬 이름들이 담겨있는 로컬 이름 사전 정도로 명명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반대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듈의 이름 사전이라고 불렀던 그 친구는 글로벌즈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건 지금 글로벌즈 괄호 열고 닫고를 어디서 했냐면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도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던 모듈의 이름 사전을 액세스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굳이 그러고 싶다라면 자, 이 안에서는 VARS 한다 그래서 모듈 이름 사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모듈 이름 사전 보고 싶다라면 그때는 글로벌즈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 넘버에 0이 담겨 있는 그 이름 사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건 아니고 그냥 명명을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서 한다를 살짝 확인해 본 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 함수 내용물 실행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그 내용물 안에서 사용하는 이름 사전을 로컬 이름 사전, 조금 지역적인 이름 사전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로컬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또는 로컬 이름 사전에 새로 등재하는 이름을 로컬 이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타임.슬립이니 뭐니 등등 하면서 같이 얘기했었던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로컬에 반대에 해당하는 글로벌 이름 사전에 담겨있는 글로벌 이름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이름 사전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저것. 반면 로컬 이름 사전에는 처음에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합니다.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특별히 글로벌문 같은 걸 안 적어놨다면 할당문 등등 실행할 때 그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를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여기서 지금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넘버를 등재를 하거나 등등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이름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우리가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print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print라는 이름은 당연히 로컬 이름 사전엔 없었죠. 텅텅 비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py 파일,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지금 오류 안 나고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을 법한 상식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 모르는 이름이 딱 떴다 라면 가장 먼저 모듈의 이름 사전을 까고 그 다음에 그때랑 비슷하게 빌트인 이름 사전을 까도록 그렇게 스코프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해두면 될 것 같고 달리 말하면 요거는 예시로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뒤에 예시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5번째 것까지만 하고 질문 받아볼게요. 5번째 거는 우리 지금 듀얼 같은 거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구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수라는 개념, 리턴 값이라는 개념을 이미 자주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살짝 여기서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적혀 있었던 함수 정의들은 첫 줄에 def 함수 이름 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었어요. 그냥 바로 콜론 찍고 엔터 쳐버렸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함수 정의 첫 줄에서 가장 처음 주는 값은 x에 담을 거고요. 그 다음은 y입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인수 이름을 지금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듀얼은 left, right 순서대로 이름을 정해서 썼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줄 적어놓고 내용물을 적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되 VARS 하는 거랑 로컬스 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서 로컬 이름 사전을 한번 까볼 거예요. 아까 전까지는 이름 사전에 아무 이름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첫 줄에 얘는 지금 XY 값을 2개 받는 애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X 값이랑 Y 값을 써서 덧셈을 하고 덧셈 결과를 result라는 이름에다 담는 할당문이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네임에러 안 나겠죠 아마도.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저 할당문을 실행한 직후에 다시 한번 로컬 이름 사전을 까볼 거예요. 그리고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을 result 자리에 담겨 있을 값을 리턴해 줍니다. 이런 함수를 일단은 함수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함수 호출식을 쓰고 있어요. 펑크로 호출합니다. 3이랑 5랑 담아서 호출할 거예요. 나한테 8을 던져주겠죠? 나는 그걸 result에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호출 결과는 아마도 8입니다 라고 예쁘게 출력될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 이미 과제 2, 과제 넘버 2, 과제 넘버 3 또는 과제 넘버 1을 직접 플레이 해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호출 결과는 8입니다 라고 예쁘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조금은 얘기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인수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지금 이 두 덩어리 출력 결과는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로컬 이름 사전을 까본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전 네 번째 예시까지는 함수 정의 내용을 시작하자마자 이름 사전을 깠을 때 아무 이름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내용을 딱 시작하자마자 출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어떤 할당문도 우리가 굳이 적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2개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두 이름은 우리가 첫 줄에서 직접 정했던 X랑 Y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름 사전에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X 자리에는 지금 3, Y 자리에는 5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X 자리에는 3이 들어있고 Y 자리에는 5가 들어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일단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은 여기서 정한 겁니다. 근데 3이라는 이름, 3이라는 값, 5라는 값은 거기서 정한 게 아니라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한 게 아니라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함수 출식,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으로서 옮겨 담아놨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지금 사위행위 하는 게 아니라 3,5가 아니라 예를 들면 5,7 해갖고 실행하면 이번에는 당연히 아까랑 다르게 X자리에 5, Y자리에 7 로컬 이름 사전에 X자리에 5, Y자리에 7이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번에는 result에 12가 담길 겁니다. 당연히 지금 글로벌 문 같은 게 적혀있는 게 아니니까 result라는 이름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등재해둔 result 자리에 있는 12를 최종적으로 리턴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는 result는 funk5 출식은 result는 12가 됩니다. 얘도 할당문이죠. 여기서의 result는 이제 글로벌 이름 사전에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도 지금 모듈 맨 땅에서 지금 result 했을 때 로컬 이름 사전에 신경 안 쓰고 글로벌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그 숫자 12를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받는다. 지금 1시간 1분 지났습니다. 오늘 내용까지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 톡방에 막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우리 조교님도 심심하실 때 답변하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톡방이 익명 톡방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막 저 3주차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이런 거 올리면 제가 막 화를 내거나 하지 않을 거냐? 아니 3주차 때 했던 거를 왜 한 달이 지나서 지금 물어보는지 막 그런 걸로 역정을 내거나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 일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3주차 내용 반도 모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조교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자, 조교님이나 저나 다 학부 대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를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일공남들이었어요. 저랑 조교님.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특히나 익명이니까, 지금 보니까 마이님의 애완견님이 애완견의 마이님으로 대화명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렇게 닉을 세탁을 해가면서 자, 이렇게 질문하시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오늘 내용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해보고 100분짜리 시험을 멋지게 치를 수 있기를, 저는 평균 50이 나오기를, 그렇게 하면 시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저게 되면 이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라든가 뭐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고요. 다음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예시에서 확인했던 건, 일단 로컬 이름 사전이 존재는 하는데 그 이름 사전에 맨 처음부터 X나 Y 같은 거를 등재해 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등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음에 X 자리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 Y 자리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은 정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함수정의 적는 사람이 정하는 게 XY 이름이고, 거기다 3담을지 5담을지 등등을 정하는 건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까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FIB라는 피보나치 수를, 예를 들어 넘버에다가 1 넣고 스타트하면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피보나치 수 여러분 알죠? 일단 동네마다 룰이 다른데 여기서의 피보나치 수열은 1번째 칸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누가 물어보면 나는 1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2번째 피보나치 수를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1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저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3번째 피보나치 수, 이보다 큰 숫자 번째 피보나치 수를 물어봤다면 나는 그거 빼기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먼저 구하고 그거 빼기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걔네 둘을 더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피보나치 수는 2가 되고, 그래서 1, 1, 2, 3, 5, 8 이런 순서대로 증가를 하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죠. 맞죠? 맞을 겁니다. 를 그냥 출력을 하면 좀 예쁘지 않으니까 인텐트라는 이름 해서 요 지금 띄어쓰기 4개예요. 띄어쓰기 4개를 인수로 받은 뎁스번만큼 이어 붙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내가 말하고 싶었던 본론을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아랫줄에서는 지금 5번째 피보나치 수를 나한테 알려줘 같은 느낌으로 함수 출식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넘버 자리에 5가 담겨있는 상태로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뎁스는 0으로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FIB 대괄호 5 계산 시작부터 해서 스타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당연히 이 두 가지 조건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리턴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IB 4번째 피보나치 수랑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네 둘 계산이 끝나면 4번째 피보나치 수를 다 구하고 3번째 피보나치 수를 다 구했다면 나는 그 결과를 위줄 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째 피보나치 수는 얼마입니까? 1, 1, 2, 3, 5. 5겠네요. 5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숫자 5를 리턴해 줄 거예요. 얘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FIB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그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다 적을 수 있어요. 1번, 일단 가능합니다. 2번,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자, 그 FIB라는 이름 자체는 누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죠? 그죠?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진 않아요. 이 모듈, 이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코프가 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FIB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로컬 이름 사전에는 없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있는 이 함수 정의가 적혀있는 이 파일의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명백히 FIB가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함수로 호출한다는 건 당연히 함수 정의를 실행한 이후 타이밍에나 가능하니까요. 이 위에 있는 이 덩어리를 실행하면서, 그죠? 이 커다란 덩어리가 문장 하나란 말이에요. 이 문장을 실행하면서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FIB가 등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는 거고,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이 안에서 FIB라는 이름을 역시나 적을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보세요. 출력되는 거 보면 처음에 넘버에 5가 담겨있는 상태로 내용물 실행을 하나 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5 넣고 스타트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넘버 자리에 4가 담겨있는 상태로 지금 이게 동일한 이 문장을 실행하는데 그때그때 다른 출력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타이밍에 넘버에는 5가 담겨있고 어떤 타이밍엔 4가 담겨있고 어쩔 땐 3, 어쩔 땐 2, 어쩔 땐 1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는 맨 처음에 depth라는 인수 자리에 0을 담고 처음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depth에 뭔가 담겨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내용물 안에서 FIB를 재차 호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내가 들고 있는 depth 값에 1을 더해서 depth 자리에 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IB 호출식을 계산하면서 다시 또 제3의 로컬 이름 사전을 또 만들어서 내용물 실행을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넘버가 5가 담겨있는 상태로 쭉 진행을 하다가 지금 넘버는 5고 depth는 0입니다. 근데 이 수식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 이름 사전 하나 만들고 넘버 자리에는 5가 아니라 5 빼기 1이죠. 4를 담고 depth 자리에는 1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함수정의 내용을 위에서부터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4번째 피보나치 수도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3번째 피보나치 수 계산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 계산하고 여기까지 오면 요거는 한 방에 되죠. 는 1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넘버는 3인 상황에서 나는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째 피보나치 수를 추가로 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함수 호출식 계산하느라 요만큼을 또 호출을 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 하나의 덧셈식 계산을 하고 있었던 넘버 자리에 3 담겨 있고 depth 자리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게 가능해지고 위절트에 3번째 피보나치 수가 담기니까 그거 출력하고 나는 리턴하면 돼요. 그러면 요번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왜 구했냐?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다가 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피보나치 수 됐고 그 다음에 2번째 피보나치 수 하면 4번째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호출했던 5 담아서 호출했던 거기서의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거기서의 두 번째에서 3번째 피보나치 수까지 다 구하면 비로소 3이랑 2랑 더해서 다섯 번째 피보나치 수는 5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리턴 5를 하고 턴 종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걱정 마요. 이런 걸 여러분한테 시험 풀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이건 몇 분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수열 중에 재귀 또는 점화식이라고 하나요? 수학적 귀납법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수학적 귀납법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다. 있네요. 그래요? 있네요. 그래요. 알면은 수능 볼 때 이득을 볼 만한 그런 스킬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예시는 파일 두 개를 같이 구경을 해볼 만한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y 파일 두 개를 써서 두 개를 내가 직접 적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깐만 지금 제 예시 번호가 지금 7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밑에는 펑크5고요. 아주 그냥 중구난방이구만. 제 예시를 아까 수업 시작하기 몇 분 전에 완성을 해서 이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번 펑크는 일단 임포트를 하되 동일한 폴더에 있는 저 파일 이름 data.py 파일 이름을 적어서 임포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실습 최종 목표가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거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서 스타트를 할 겁니다. 이 모듈의 글로벌 이름 사전에다 등재를 하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단 임포트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 파일에 있는 이 내용물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가 돼요. 근데 요 할당문은 당연하게도 이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 이쪽 동네 글로벌 이름 사전에 XY 리졸트를 등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걔 이름을 난 데이터라고 내 이름 사전에 등재해 놓고 코드 모듈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펑크7으로 호출하면 여기서는 data.x, data.y 에서 데이터 모듈에 있는 모듈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써서 거기 담겨 있는 아마도 3이고 아마도 5겠죠? 그 3이랑 5를 꺼내와서 리졸트에다 담을 겁니다. 여기서 리졸트는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할당문은 data.result 로컬 이름도 아니고 이 코드 모듈의 글로벌 이름 사전도 아닌 아무튼 완전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리졸트 자리 원래 0이 담겨 있었는데 걷다 이제 8을 담겠다라고 적어둔 셈이 돼요. 실제로 8이 담길 겁니다. 그래서 펑크7을 호출하면 최종적으로 호출 결과는 8입니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아직까지 인수 개념이니 뭐 방금 전에 막 뭐 누가 코드를 짜네 마네 뭐 로컬 이름 사전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하는 것들이 좀 번잡하다. 그 다음에 리턴문 얘기도 좀 힘들다라면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평소에 자주 써왔던 모듈의 이름 사전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몰아서 담기 위한 별도의 모듈 하나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매번 풀네임을 적어가면서 할당문을 적거나 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동등한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까지 하면 일단은 예시 구경이 끝나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 확인하고 8-1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뿐만 아니라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과정, 그 함수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이름 사전을 만들어 갖고 씁니다. 그래서 걔는 맨 처음에 막 빌트인스 막 그런 것도 안 들어있는 완전 텅텅 비어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스코프 개념이 여기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 거기에 예를 들면 FIB, 예를 들면 프린트 같은 이름이 적혀 있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부터 조회를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딱딱딱 찾았는데 빌트인 이름 사전에까지 없다라면 그때 비로소 네임 에러가 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요 함수 관련해서도 적용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수로 호출함으로써 그 함수 정의 안에 적혀 있는 할당문 등을 실행하면 그 할당문을 실행하면서 등재하게 될 그 새로운 이름은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 별도의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괜찮아요?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 내용물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들여쓰기 위해서 적고 있어요. 그 시점에 dir 하면 뭐 나오지? 내 이름 사전은 나는 누구지? 한다면 함수 호출식 계산 도중에, 함수 호출식은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수식,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맨 땅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이름 사전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로컬, 글로벌과 같은 영어 단어를 써서 구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구경했던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모듈의 이름 사전, 타임의 이름 사전 등등은 다 각각의 모듈에 대한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이름을 글로벌 이름, 로컬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이름을 로컬 이름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8-1 제목이 로컬 이름이에요. 자, 특별한 문장이 있어요. 글로벌 문이라는 특별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키워드 적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이름 하나를 적어둘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문을 여러분이 적어둔다라면 걔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지금 예를 들어 글로벌 넘버 엔터 쳐놨다라면 그 넘버라는 이름을 절대로 이 함수 호출할 때 새로 만드는 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말아달라라고 미리 언급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C라든가 Java라든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해본 적이 있다면 선언이라는 되게 특별한 무언가 한 줄짜리를 여러분이 적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는 그 선언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차이가 뭐냐는 생략을 할게요. 그렇긴 한데 이 글로벌문만큼은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미리 얘기를 해두는 느낌으로 적는 문장이에요. C 동네의 선언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다룬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 파이썬 설명서 가시면 이 글로벌문은 디클레어 하기 위해 적는 뭐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글로벌문 자체가 뭐 덧셈을 한다거나 이름 사전을 직접 건드린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글로벌문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거니까 당연히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만 여러분이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 글로벌문을 적어놨다. 글로벌 넘버하고 엔터를 쳐놨다면 아까랑은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방식이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지금 글로벌 넘버하고 엔터 쳤다면 여러분이 넘버는 3과 같은 느낌의 넘버라는 이름을 등재할 수도 있는 문장을 동일한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적어놓고 걔를 실행할 때 절대로 그 넘버라는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가까운 이름 사전인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 글로벌 이름 사전에 대신 등재를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넘버란 이름 없었다면 새로 등재할 수도 있어요. 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당문뿐만 아니라 함수 정의, 포문, 임포트문으로도 동등한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인수예요. 일단 인수라고 한국말로 설명할 때는 인수라고 그냥 두 글자로 축약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얘를 표현할 때는 단어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우리 아까 전에 X자리에 3 담고 Y자리에 5 담네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X랑 Y 인수 이름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파라미터 정도로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인수 이름에 그러니까 X자리에 담을 3, Y자리에 담을 5 또는 이제 함수 정의 내용을 적는 입장에서 X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뭔가 숫자 Y자리에 들어오게 될 그 뭔가 숫자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요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함수 정의 첫 줄을 적을 때 괄호 안에서 여러분이 적어두는 그로 인해서 정하는 인수 이름들, 파라미터들은 기본적으로 그 함수에 대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하죠. 우리 인사할 때부터 구경해 봤었죠. 함수 자체의 이름은 당연히 그 함수 정의가 적혀있는 곳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요. 아까 전까지는 함수 정의가 맨 땅에 적혀 있었어요. 따라서 펑크 1, 2, 3, 4, 5, 6, 7은 전부 다 그 모듈의 이름 사전,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과제 넘버1에서 제가 그 짓을 해놨잖아요.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는 게 가능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안쪽에 있는 함수 정의에 대한 그 함수의 이름은 바깥쪽 함수, 요번 호출에 대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요. 거기도 별표 쳐놨어요.
그냥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 두 개 단어를 일단은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반대로 생각한다거나 헷갈리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 딱 봤을 때 얘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뭐 아규먼트 무슨 뜻입니까? 아규가 무슨 뜻이에요? 키보드 배틀이잖아요. 말싸움 같은 느낌이죠. 아규먼트 하면 그 말싸움을 하기 위한 어떤 계기 내지는 그 매개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고 싸우기 위한, 실질적으로 저 함수 내용물로서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해 던져주는 실물들을 아규먼트라 부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지칭해서 x랑 y랑 더할 거냐, y랑 x랑 더할 거냐 같은 식으로 함수정의 내용물 적을 때 여러분이 적게 되는 인수 이름들은 파라메터라 보시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i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g하고 괄호 열면 네가 맨 처음에 적는 수식은 저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적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은 여기 들어갈 거고, 툴팁으로 보여주죠. 그런 식으로 네가 지금 던져주는 값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냐와 같은 느낌으로 썰을 풀기 위한 인수 이름을 파라메터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메터라는 단어는 아마 기계과 다른 수업에서, 역학 수업에서도 꽤 많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잠깐 이 미적투에도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파라메트릭 하면서 뭐라 그러냐, 전 F 받았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함수 자체의 이름은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던 그 부분, 그냥 쉽게 말한다면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임포트 타입만 하면 그 안에 함수 정의가 아마 적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정의해둔 함수 슬립이라는 함수를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름 사전만 볼 수 있다면요. 그래서 슬립이라는 이름 또는 펑크1이라는 이름, 듀얼이라는 이름을 써서 얼마든지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그 함수 출식,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거 뭐 있을까요? 프린트 함수 출식을 적을 때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 둠으로써 그 프린트라는 함수의 파라미터 각각의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아규먼트를 꽂을 수 있도록 전체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식을 어떤 문장의 내용물로서 포함을 시키면 그 문장을 실행하는 타이밍에 그 함수 출식을 계산하게 될 거고, 그 아규먼트들을 그 파라미터에 담아서 프린트의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옛날에 살짝 설명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슬라이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6주차예요. 이때도 특집이었죠. 축제 특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자료를 같이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d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함수 출식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add 괄호를 3,5라는 함수 출식을 계산할 때 사실 함수 정의 내용물, 함수의 내용물은 요 위턴문 한 줄 딸랑 적혀 있었지만 요 위턴문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마치 할당문 x는 3, y는 5를 적어놨고 미리 실행한 것처럼 동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턴 3 더하기 5를 해서 위턴 값이 8이 돼서 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이 8이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돼서야 저거를 지금 메커니즘을 같이 확인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신 그랬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확실히 함수 출식 계산 도중에 본격적으로 함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직전에 로컬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인수 이름을 등재를 하는 걸 여러분이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을 해요. 그때 함수 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는 함수 출식 적을 때마다 여러분이 괄호 안에다가 어쩔 때는 3,5 하고 어쩔 때는 5,8 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서 각각의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함수 정의는 한번 딱 해놓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내용물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실제로 실행하게 될 문장은 항상 똑같아요. 내용물 코드 덩어리는 늘 똑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코드 덩어리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덩어리를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이번 x는 3, 이번 x는 5와 같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아규먼트로서 로컬 이름 사전에 담아두고 스타트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인수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뭐 if문 같은 거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호출할 때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아마도 목표로 하는 서로 다른 실행 양상을 서비스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 방향에서 볼게요. 함수 정의를 적는, 미리 적어두는 프로그래머는 여러분 지금 듀얼 정의 열심히 하고 있죠. 과제 넘버 3 다음 주까지입니다. 맞죠? 27일까지니까.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자, 아규먼트 레프트랑 라이트 누구랑 싸우게 될지는 몰라요. 어떤 순서대로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코어가 알아서 넣어줄 거예요. 그 미래에 결정될 두 명의 아규먼트 캐릭터 정보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그 캐릭터 정보를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거냐를 본인이 직접 정한, 물론 그 과제 넘버 3는 제가 정하긴 했지만 함수 정의 첫 줄에서 여러분이 괄호 안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 이름들, 파라미터들을 적어가면서 레프트의 0번째 능력치랑, 아니 그건 이름이구나, 레프트의 1번째 능력치가 라이트의 1번째 능력치보다 크면 그럼 레프트의 승리다와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따박따박 여러분 목표에 맞게 서로 구분해 가면서 잘 적어서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여러분 목표에 맞게 구성해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잘 구성해 뒀다면, 그리고 일관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결함 없이 잘 내용물을, 문장들을 적어놨다면 나중에 그 듀얼을 재차 호출했을 때 그 듀얼만 가지고도 0등부터 62등까지를 항상 동등한 순위로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함수 정의 내용물 적는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정한 파라미터들을 써서 저 사람이 나중에 정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거다 등등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듀얼 가지고 실제로 싸움을 붙이는 건 코어가 하는 거죠. 코어는 이제 이번에는 누구랑 싸울까 이런 식으로 고르다가 뭐 마스터 2라는 캐릭터랑 이주호라는 캐릭터 두 개를 넣어봐야지 해서 아규먼트로서 우겨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겨넣는 방법은 듀얼에 대한, 여러분이 정의해둔 듀얼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 호출식에 한쪽에 마스터 2 컴마하고 이주호 해갖고 집어넣어서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 둘이 싸운 결과를 리턴 값으로서 받아서 통계를 내는 데 쓰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다시 볼게요. 방금 전 코드예요. 아까 말풍선으로 가려서 미안해요. 요런 코드가 있었어요. 자,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요 정도를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인수 이름 내지는 함수의 내용물을 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함수를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실행하는 와중에 어디다가 아규먼트 값을 담을 거냐,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정확히 뭐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던져줄 거냐 등등을 정하는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왼쪽 코드는 .py 파일 내용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 함수 정의 실행이 끝나고 이 다음 할당문 실행하다가 요 add 3,5 호출식을 계산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계산하는 와중에는 결국은 8 나올 거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는 여기까지를 정하는 셈이에요. 반대로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는 이 정도까지를 정하는 셈이 됩니다. 함수 호출식을 적을 거냐 말 거냐 역시나 미래 사람들이 정하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4번 적었어요. 여러분 원한다면 5번, 6번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아무튼 적거나 말 거냐, 어디에 적을 거냐는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 적기로 약속했다, 마음 먹었다라면 add 괄호 열고 닫고 그 괄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식을 적을지, 아규먼트를 뭐를 넣고 스타트를 시킬 건지를 정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일단 3,5라고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 이런 느낌으로 실행될 예정이다라면 그 3이라는 값, 5라는 값을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한 셈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 함수 호출식을 지금 할당문에 는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return 값을 visual to 1에다 담겠다라고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내용까지 다 확인한다면 return xy 더하기 y는 visual to 1은 x 더하기 y와 동등한 느낌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8이 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중첩해 놓으면, 자, 이전에 살짝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할당문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엔간한 코드 여러분 나중에 최종 목표 코드 다시 돌아봐도 여러분 코드의 절반은 아무리 적어도 30%는 할당문을 열심히 적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택배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함수 호출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름 얘기를 3번에 걸쳐서 6시간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이름 얘기를 다루게 된 원인이 데이터 관련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보시면 저 add 3,5 함수 호출식 딸랑 적어놓은 걸로 인해서, 물론 걔를 지금 할당문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걸로 인해서 이런 느낌으로 는과 같이 데이터 흐름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다라는 걸 이제는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최종 목표까지 해가야지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아서 요 인수 얘기, 리턴값 얘기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필요하다면 글로벌 문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함수 정의, 여러 함수 내용물을 조합으로 구성하고 싶다 할 때 데이터 흐름이 빡세기 때문에 글로벌 문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모듈, 데이터들을 몰아담기 위한 별도의 모듈을 써서 그때그때 풀네임 적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을 하시면 데이터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귀찮을 텐데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인수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다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걔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37분이에요. 오늘은 목표 달성했네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름 얘기는 그럭저럭 끝이 납니다. 이름 사전 얘기 슬쩍 나왔고 모듈의 이름 사전 얘기 살짝 나왔고 함수 슬쩍 들여다보다가 로컬 글로벌 얘기까지 지금 도달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일단 한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동일한 이 자리에서 8-2 자료를 구경을 해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17시 00에 재개를 할게요.